안녕하십니까, 호산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강의 영상은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주제처럼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 되게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굉장히 잘 알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조금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영상만큼은 막 메모하고 필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커피 한 잔 혹은 음료 한 잔 그 컴퓨터 앞에 딱 놔두시고 영상을 편안하게 시청을 하시면서 깊게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진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로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꿈, 미래, 그리고 내가 뭐 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생각하면 그냥 나의 인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아갈 진, 길, 로자를 써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이미 대학교에 들어오실 때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습니다. 언제죠? 대학교 호산대에 진학을 하시면서 과를 선택할 때 내가 이과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과가 설정이 되셨고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시면서 결국에는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그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다들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이미 대학교까지 진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의 목표와 그리고 주변에서의 현실적인 목표에 상충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주위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 거기서 중간 그리고 협상의 정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와 사회가 원하는 바의 가운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게 더욱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명확하게 설정되신 분들은 그 길로 나아가는데 충분히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이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목표치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공의 기준 자체가 이걸 먼저 찾아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치를 이루어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 뭔지 찾아서 그 잘하는 일에 전문성까지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다든가 해서 성공의 목표치에 도달한다 라는 결과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아요? 라는 이런 대결 구도를 한번 형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잘하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어떠한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는데 이 주장들에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짧은 인생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인생은 깁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목표치와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라는 이 주장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밌는 일을 해라. 두 번째는 재밌는 걸 찾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일이 된다. 잘하는 게 재밌는 거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를 해라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탐색의 시간을 가져라.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면 당연히 그 탐색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겁니다. 주위에서 너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하는 거 좋을 것 같아. 라는 평가와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동의와 수긍 그리고 합의 없이 다른 사람의 요구치에 의해서 내 인생을 나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후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두 학파, 학계, 그리고 두 가지 주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근데 그것에 대해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그 공통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진로 고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독립할 준비를 해라라는 겁니다. 대학생이라는 시점 자체가 20년 동안 우리가 부모님의 그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다면은 이 대학생활이라는 기간 자체는 이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내 다리로 홀로 설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기간 큰데 배울 학,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나의 자립성을 기르는 겁니다. 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나의 역량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까지도 대학생활 동안 길러야 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죠.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심사숙고해가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체험해보는 기간이 대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인생에서 우리가 3분의 1은 잠으로 차지합니다. 깨어있는 순간이 3분의 2고 나머지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는 순간 중에 절반을 우리가 일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보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괴롭다면 내 깨어있는 인생 절반은 괴로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안 찾는다라는 것은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어떠한 나의 역량치를 발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나의 목표를 이뤄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좋아하는 일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학생은 좋아하는 일이 뭔가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행과 맛집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행과 맛집? 그것 가지고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아하는 정도와 레벨이 일반인 수준보다는 훨씬 높아야 됩니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그 유명한 학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에 그 지금은 유명한 작가가 되신 분이지만 그분이 명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명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파산을 했어요. 그 파산을 했는데 그 파산하는 단계까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책으로 작성을 하고 그 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이 작가는 유명해졌고요. 부와 명예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목숨 걸고 뛰어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레벨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는 정말 많이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만 해도 사실상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과 뭔가를 목표치를 영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공통된 말이었죠.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난 다음에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찾지 못한다면은 대학교 기간 내에 이걸 생각이다라는 걸 해봐야 됩니다. 이 탐색의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탐색의 시간이라는 게 왜 아깝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목표를 정한다는 거죠. 어떤 학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3억을 벌 거야 라는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 그거를 1년 만에 벌면 굉장히 좋은 목표가 되고 나의 동기부여가 확실하지만 5년 그리고 10년 혹은 20년이 걸린다 라고 하면은 에이 그거 별론데 하지 말아야지 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목표치가 어떠한 결과라면은 그 과정 자체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탐색의 시간까지도 굉장히 아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밑에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정도 걸린다라는 이야기랑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과정 자체를 즐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학자분이 보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고양이를 좋아해서 10년 동안 고양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 기록과 근거를 남겼다. 그러면 10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됐을 때 나는 이 시장의 수장이 되었을 거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고양이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좋아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고양이를 좋아했으니까 10년 동안 즐거웠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많은 시간, 우리가 10년이라고 표현했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10년이고 15년이고 긴 시간들을 내 스스로가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다라는 거는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단 하루하루 혹은 더 짧은 시간까지도 괴로운 나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대값이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이 시간 자체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내가 뭘 좋아하느냐를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탐색의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지라도, 그럼 어떻게 탐색을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학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봐야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연애 사업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다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 짧은 시간 동안 누가 더 효과적으로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생각하느냐, 경험해보느냐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우리가 진로라는 게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냥 좋아하는 거 찾았어요, 이거 이대로 그냥 계속 좋아하면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진로라는 거를 고민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사회적인 제도 범위 내에서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다라는 존재가 원하는 바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는 욕망은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욕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싶고 모두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각종 시민혁명부터 과거에는 전쟁,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을 추구해야 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어떠한 의결 속에서 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저기 위에 이제 북한 공산주의 같으면은 취업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거를 같이 나눠서 잘 살자라는 주의의 사상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 싶으면은 그쪽 자리에 직업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대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은 이 사회적인 제도 범위 내에서 나의 진로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돈이 많네요. 이 친구의 돈을 내가 갈취를 했습니다. 아니면 협박해서 뺏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목표치를 이룬 게 되겠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지만 사회적인 제도 내에서 다시 살펴본다면은 그 목표를 이뤘다라고 한들 꿈을 이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범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돈이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 명예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개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목적을 취득하는 방법 내에서 정당한 방법을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취업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영업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작가나
여러 가지 나 스스로가 생산품을 만들어내시는 사람들이라도 그 생산품을 구매하려는, 그리고 그 생산품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나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 내에서의 진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제도 내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준비라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진로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았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추상적인 범위가 제도 속에서는 많이 좁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어떠한 목표치가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갈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진로를 고민할 때 어떻게 보면은 취업과 관련된 그 좋은 정보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눠요. 보시면은 앞에 돈과 사람과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져보았을 때 이 세 개가 다 충족되면 무조건 좋겠지만, 이 중에 한 가지만 충족돼도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돈을 많이 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이상으로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별로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그 일 자체가 명예와 자부심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언정 내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참고 견뎌내가면서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좀 적으면 어떠냐? 그리고 내 일이 좀 힘들고 고돼서 명예와 자부심이 조금 떨어져도 어떠냐?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 같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도 부족하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일 자체에 프라이드, 자부심과 명예가 있다면은 나는 돈과 사람과 환경은 상관없다. 내 일 자체에 명예를 느끼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라는 게 명확한 사람만이 이런 제도 속에서도 단 한 가지의 어떠한 희망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면 좋겠지만, 돌아가느냐 곧바로 직선으로 나아가느냐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비용과 소모하는 에너지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교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많은 고민을 해봐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 찾아내는 것, 그거를 자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분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이란 게 참 사실은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는데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도 않고 이 생각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도 속에서 진로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취업이다 라는 것들을 해보게 될 거고요. 내가 자영업이다 라는 걸 했을 때 혼자서 하는 그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직접 채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관련 서류를 작성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취업을 준비를 한다 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근거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게 될 때 아주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록과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는 보통 이력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며 면접을 본 뒤에 최종적인 합격이 난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때 내 자기소개를 글로 쓰고요. 면접 때 1분 정도 내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에 대해 자기소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는 상당히 이질감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가 언어로서 뭐 글이나 말, 이런 음성이나 기록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리되지 않은 뜬구름들의 생각들이 나중에는 한꺼번에 나오기가 쉽지 않고 경험상으로도 안녕하십니까 호산대학교 무슨 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 정도의 짧은 자기소개밖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기간상으로도 시간상으로도 흐름상으로도 내가 자기소개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너무 혼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던 모든 나에 대한 자료들이.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된다. 제도 속에서에 대한 진로와 성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내가 생산한 결과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게 올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이건 나의 육체적인 그리고 나의 신분상의 기록에 대한 소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나의 진로와 꿈과 목표라는 게 들어가면 이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자기소개와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나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남한테 소개할 때 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자체도 나 스스로가 사실상 많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나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맞는데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기록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는데 왜 기록을 남기냐? 어떠한 기록을 남긴 뒤에야 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작성해 놓고 나면은 뭔가 내가 이랬어? 내가 이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기억 자체가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100%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은 잊고 지내고요. 어떠한 부분들은 잊고 지내다가도 기록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봤을 때 다시 그때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한 뒤에 분석을 하고 나면 우리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까지 나에게 머릿속에 있을 거고요. 그 기록을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까지 했다라는 게 돼서 나의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나에 대한 근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제도 내에서 성공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거나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요. 언제요? 라고 물어보면 술 마실 때. 맞습니다.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 또한 좋은 수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를 얘기해보면 술 마시고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값어치 있는 대화가 그렇게 많이 나와도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라는 이런 명언처럼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계속해서 작성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진로 탐색, 자기 분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선생님, 기록만 하면 저희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길을 나아갈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자,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앞에 나왔던 결과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탐색의 시간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해집니다. 이 탐색 자체를 나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는 더 잘한다라는 것들을 자부심 있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조금만 그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장래희망 혹시 적어오라는 숙제가 있었나요?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장래희망에 대해서 적으셨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 초등학생이 아니라 성인이십니다. 20살이 되셨어요. 20살이 넘게 되셨는데, 딱 보시면은 그때의 꿈과 지금의 꿈이 같으신가요? 여기 보시면 아빠가 의사고 부모님이 권장하셔서 저도 의사를 해보려고요 하는 초등학생, 저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검사장까지 가고 싶은데요 라고 초등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초등학생들이 내 자식이라면은 끝까지 응원을 할 겁니다. 맞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야, 참 힘든 길을 걸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됐으면 좋겠지만 참 아직 세상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의 입장에서 초등학생을 봤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다 큰 성인들이 봤을 때, 더 여러분들보다 육체적 성인 말고 이제 직장을 가지시고 더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봤을 때 대학생이 이런 수준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서 막 10등 안에 들고 막 5등 안에 들고 이런 친구들한테 너 나중에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은 내가 반에서 1등은 못했으니까 서울대는 못 가겠고 적어도 고려대랑 연세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응원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갈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릅니다. 뭐 내신을 얼마 받아야 되고 평가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과정은 모르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나중에 졸업 후에 뭐 하고 싶어요? 어디 취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요. 저 구글 가고 싶은데요. 삼성 가고 싶은데요. LG 가고 싶은데요. 가면 좋죠. 그럼 이렇게 다시 물어보죠. 어떻게 갈 수 있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죠. 초등학생들도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의 목표치가 어디든지 우리는 그걸 응원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달려가는 길과 과정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면은 우리의 시선 자체도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꿨던 꿈과 지금에 꿨던 꿈이 같은 사람도 분명 계실 수 있겠지만 그 어린 시절과 지금의 꿈이 약간 다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꿈이 달라졌다 해서 우리가 그걸 비난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왜 그 꿈이 달라졌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20년 가까이 20년 동안 살아오신 여러분들도 수많은 갈림길이 존재했을 겁니다. 이때 내가 이걸 했더라면, 이때 내가 이걸 했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길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초등학생 때 꿈이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괴리감이나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걸어온 길은 전부 다 기억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이 갈림길에서 고민했던 그 순간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이며, 나를 소개할 때 나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했었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 잘하고 이것에 대해 좋아했고 그래서 이쪽 길로 왔으며, 혹은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좋아하지만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찾아냈고 다시 여기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그 갈림길은 사실 나 스스로 혼자 고민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는 길이니까. 근데 나만 아는 길인데 내가 기록을 해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분석을 하기도 쉽지가 않게 되겠죠. 나에 대해 이해하기도 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권장을 하는 게, 내가 어린 시절의 꿈은 뭐였는가를 부터 해서 쭉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왜 그랬을까? 왜가 나오고 포기한 이유 같은 게 적혀 있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는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유치해 보이지만 너무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뭐 초등학교 장래희망에 슈퍼맨이라고 적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지만 조금 크면 알죠. 사람이 로봇이 될 수 없다. 초등학교 때 의사, 우리 엄마가 그게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왜 포기했을까? 성적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았다. 중학교 때는 내가 다른 애들보다 빨랐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전국체전을 한번 나가보니까 지붕 위에는 또 지붕이 있구나, 하늘 위에는 또 하늘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꿈이 쭉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학교 때 전공까지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학교에 와서 이 전공을 선택하고 여기서 박차를 가하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고민이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그 고민 속에서도 이 갈림길에서 원하는 길을 찾아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의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대학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대학생 단계를 또 쪼개보면, 나눠보면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까지 해서 세분화돼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전공까지 뭐 이렇게 했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은 내가 어떠한 아르바이트나 이런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해봤는데, 나가 사회복지사지만은 생각보다 그 사회복지 기관이 아닌 봉사단체, 국제봉사단체나 이런 곳에 취업을 하는 것도 나한테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갈림길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경험을 하다 보면. 근데 이 갈림길을 내가 언제 했느냐, 기록을 해두지 않으시면은 그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때 저때 해서 대명사로서 밖에 나를 소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명사가 아니라 명확하게 저는 대학교 언제 어느 때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도 아니면 청소년 상담복지 전공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지내왔다. 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결과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누군가가 꿈이 변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절대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나왔듯이 어린 시절에 내가 로봇 태권브이가 되겠다고 해서 그 아이는 나중에 올바른 나이로 성장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냥 이론적인 측면만 보고 봤을 때도 유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청소년 중기 때 달라진다라는 게 매우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꿈이 변한다라는 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대학교에 와서도 꿈이 변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꿈을 꾸더라도 사회적 제도 내에서 갈 수 있는 갈림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한 압박, 누군가에 의한 선택이 강요돼서 나의 진로를 결정하지 말고,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고민해보면서 내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서 그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기억에 남는 순간 10가지 작성해보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 인생 10대 뉴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떠한 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 자체가 나한테는 인상이 깊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딸려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이 뭔가요? 그거 왜 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왜 했어요? 혹은 이거 해봤어요? 이거 했습니다. 왜 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그때 무슨 느낌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거 해보시고 뭐가 달라지셨어요? 그냥 그거 해봤다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회적 제도 내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했는지, 언제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나간 일들은, 고등학교 이전의 일들은 여태까지 어차피 못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질타하지는 맙시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신 순간부터 지금 이 교육을
받으셨던 이 순간부터는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차후 1, 2년 뒤에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 자립을 누가 더 빨리 할 수 있느냐, 대학생이란 기간 자체가 내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짧아지는지는 이 기록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나 스스로 기록해보고 뭔가 정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언어적이라던가 단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제 일기를 굉장히 쓰고 있는데 저는 일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도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일기라는 거는 남한테 보여주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것들을 전달할 때 쓰는 언어와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 편하게 하는 말투는 정말 이질감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죠. 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감정과 감성만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는 이제 일기를 통해서 야 내가 이랬구나 뭐 했구나 분석이 참 가능하지만 이걸 누군가에게 말한다? 어렵죠. 여기서 재밌는 게 바로 나와 있는 심리 검사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시면서 심리 검사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주 간략한 심리 검사부터 해서 전문적인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을 해보셨을 건데 이 심리 검사가 참 재밌는 게 전문적인 용어로 나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냥 이 친구는 재밌다, 호탕하게 웃는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이러한 행동과 어떠한 형태에 대한 습관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할 때는 어떠한 유형과 어떠한 형태로 많이 작용을 한다 라고 하면서 업무 성향은 어떠하다 해서 분석을 해서 내려옵니다. 내가 이 심리검사는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많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나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라는 게 정말 재밌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조금 전달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워크넷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워크넷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직업 진로에 대해 클릭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뜨고요. 거기서 직업심리검사라는 탭을 또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여기 직업심리검사 소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해볼 수 있는 심리검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표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직업선호도 검사가 나와 있어서 내가 어떠한 직업이 나한테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치가 딱 나와주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고 공짜입니다. 보통 심리검사가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검사라는 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치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대학교 내에 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런 유사 심리검사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은데 이 워크넷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아까 나왔지만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하고 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누군가와 상담을 받을 때도 상당히 이로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죠. 재밌는 사이트 하나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MBTI라는 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혹은 해보셨다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MBTI라는 그 심리검사 자체가 원래대로면 그 45,000,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심리검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해요. 유명하고 이 결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끼리도 서로 아니까 이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BTI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정식 MBTI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냥
달려가서 해보세요. 아, 하기 싫다, 귀찮다 하지 마시고 내가 5만원 번다 생각하시고 가서 해보시면 되는데, 만약 그 기회가 생각보다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MBTI 심리검사라고 치시면은 구글 창 맨 위에 16유형 무료 심리검사라고 되어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이거 자체는 제가 지금 영상으로는 따로 올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이트 자체가 이제 MBTI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무료로 우리 심리검사를 할 수 있게끔 약간 구성과 틀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구두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창에 MBTI 심리검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16유형 무료 심리검사라고 적혀있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해보고 우리가 결과를 한번 만들어내 보시면은 그 검사 결과는 MBTI처럼 거의 유사하게 뜹니다. 거기도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나를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쓴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제도 내에서 성공이다라는 걸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단골 질문이 그겁니다. 내 성격의 장단점. 근데 이 검사를 하고 나면 성격의 장단점이 어떤지 정확하게 분석된 결과가 A4용지 2장 분량의 결과치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은 상당히 재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버전이다 보니까 워크넷 고용노동부 검사 결과처럼 딱딱하게 안 나옵니다. 나의 심리 검사 결과표와 비슷하게 나온 유명 인사 뭐부터 해서 여러가지 재밌는 결과도 도출이 되니까 반드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심리검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 한 번의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예측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리검사라는 게 절대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같이 있을 때 하지 마시고요. 혼자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고,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심리검사의 기본인데, 심리검사에 다른 사람의 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 분석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야,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야, 네가 왜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서로 이제 웃다가 뭐 하다 보면, 나 이런 사람 아닌가? 하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나 혼자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내 속마음 깊숙이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유쾌한 사람이다 라는 질문에 있을 때 1번부터 5번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라는 이 선택지가 있을 때, 밖에서의 나는 굉장히 유쾌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는 그렇게 썩 말이 많은 편이거나 활기찬 편은 아니고 조용하게 사색을 즐기는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밖에서 보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매우 그렇다겠죠. 난 유쾌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 스스로는 그렇지 않은 곳에 체크를 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내재적인 고민들을 통해서 심리검사를 하시고요. 심리검사는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 해봤는데요. 저 중학교 때 어떤 심리검사 해봤는데요. 그거는 1년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반기별로 다 다릅니다. 6개월마다 틀리고 계절별로 다른 게 나의 심리검사예요. 비슷한 맥락, 큰 규격은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 내 상황과 형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갈림길을 지남에 따라서 내 성향이 바뀔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번 심리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금은 강의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과 대면을 했지만, 언젠가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여기에 디스크 검사라는 유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끼리 해볼 수 있는 유형인데, 이거는 이제 나의 성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인관계나 그리고 회사 혹은 조직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떠한 형태로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 이건 서로 알면 좋습니다. 결과값은 분석할 때까지는 서로 나뉘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처해야지 라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디스크 검사가 있고요. 여기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좋겠지만, 내가 이런 직장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 아주
보기 좋은 표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워크넷이나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다양한 성격 유형 검사들이 있다. 그리고 뭐 홀랜드 심리 검사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애니어그램처럼 정말 같은 유형의 검사지만 다양한 결과치가 나오고요. 많은 심리 검사를 해볼수록 공통된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공통된 부분이 나의 선천적인 심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결과치들이 지금처럼 아주 멋진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셔서 나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자기 분석,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강의 영상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했죠.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아야 될까요?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야지만 내가 어떠한 직장이라든가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즐기면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아내는 과정이 대학생활이고 그 대학생활 자체에서 이 탐색의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해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 걸 찾게 되면은 그것 자체를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밑에 나오죠. 일로서 만들 수가 있고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제도 내에서는 일이라는 것들을 해야지만 내가 자립이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어떠한 내 스스로의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요행이다라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고요. 요행은 확률적으로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복권에 당첨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믿고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추천하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도 확률이 높은 쪽으로 나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고 추진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영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록하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 왜? 우리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영업도 물론 꿈꾸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취업이다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조직 생활을 하게 될 때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서류를 요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자기소개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무기가 될 거다.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심리검사를 말씀드렸던 이유, 내가 나를 기록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기록이다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민망하다. 왜죠? 나의 말투와 나의 언어로 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편집되지 않은 나의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100% 오픈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 사회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나를 분석해보자. 그게 뭐다? 심리검사 말씀드리면서 그 무료로 할 수 있는 심리검사,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그 직업심리 유형검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글창에 검색하면 나오는 무료 심리검사까지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심리검사를 통해서 나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는 오픈돼도 되는 정보다. 어떤 걸로요? 명확하게 정리된 전문 이론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다 보면 결국에 내 갈림길이 언제였고 나의 심리적인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까지도 기록으로 쉽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일기 쓰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강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진로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보자 라는 이 큰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시키는 것들은 곧잘 합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면 시험 준비를 하고 기말고사가 되면 시험 준비를 또 한다고 열심히 공부라는 걸 하시고 학점이라는 것을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사실. 네,
유용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학점 0.1점, 학점 0점 몇 점 정도 차이 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명확한 주관과 자기에 대한 명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직장이나 채용 그리고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그 0.1점의 학점보다도 더 높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 것도 좋고 좋은 학점 취득하는 것도 좋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분석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명확하게 가지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다른 또 3가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업 정보 탐색, 커리어 로드맵, 그리고 시간 재테크, 시테크라고 해서 요 3가지 강의 영상을 또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 영상도 같이 이제 시청을 해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